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이제 뭐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중학생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번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이제 40대 아들, 딸, 저도 아들, 딸, 그리고 40대가 또 벌써 네, 됐나요? 딸아들 키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0살 이제 갓 20살 된 친구, 같이 그렇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아요. 이제 애들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뭘 그렇죠. 시키면 좋을까. 요즘에 맨날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뭐 재능이 있나, 뭐 어떤 진로 정해주면 좋은가. 근데 뭐 옛날처럼 막 의사 됐으면 좋겠다 생각도 가끔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 하긴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대가 변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궁극적인 목표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트렌드 좀 조사를 해봤었는데 예전에 좀만 전에만 해도 욜로, 막 소확행 이런 식의 단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달라졌어요. 요새 좀 뭐 트렌드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요? 창업? 창업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스타트업. 최근에 파이어족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돈을 벌어서 빠른 은퇴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돈을 빨리 불려가지고 그 돈으로 나는 빨리 은퇴를 한 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또 발전하는. 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파이어족들이 나오는데 그 파이어족들이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막 저축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저축이나 이런 것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럼 부모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축이나 이런 것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는 노동에서 벗어나야지 그게 되는 거니까. 최근에 뭐 영끌 뭐 이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막 주식 투자들 아버님들도 엄청나게 빚내서 투자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교사라니까 그런 식의 것들은 당연히 하지 않고요. 당연히 근무 시간에 주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는 그런 건 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런 식의 여러 트렌드를 봤을 때 부모님들한테 혹은 저희도 저희 아이들을 어떤 부분들로 좀 키우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가 한 거를 같이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PPT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오늘 주제는 누가 찐부자가 될 것인가입니다. 찐부자. 너무 되고 싶네요. 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부자가 돼서 찐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고 싶죠. 네. 20대도 되고 싶고 40대도 되고 싶고 저희 애들 지금 저 6살, 5살, 7살짜리 아들, 딸한테도 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어떤 걸 좀 살펴봤냐면 두 가지 부분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단 산업혁명의 어떤 변화 과정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의 부자들,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부자들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혁명들이 쭉 일어날 때마다 부자들이 딱 탄생하게 되는데요. 저도 요번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사실 몰랐던 내용이거든요. 1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18세기 1700년도인데요. 증기기관 개발을 하면서 면축공장 만들어지면서 이제 의류 산업이 많이 됐는데 이때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양을 키우는 목장의 주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전기가 개발되면서 대량 생산되면서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가장 부자가 누가 됐을까요? 네. 석유 파는 분들이 가장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석유 부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엄청난데 석유국 그렇죠. 이렇게 다 자원들, 재료들 만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부자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3차 산업혁명 시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한 IT 회사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지금 요즘 코딩 많이 얘기하잖아요. 벌써 한 발 늦은 거예요. 벌써 20세기에는 벌써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전부 다 부자가 다 됐습니다. 그렇죠. 구글 뭐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페이스북 전부 다 부자가 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게임, VR, AR 등등등등 로봇 뭐 등등등등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요. 자,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거라고 그렇죠. 그냥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데이터를 지배하는 사람, 그 데이터와 그다음 융합 그런 것들 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서울 대입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졸업생들이 나중에 창업을 하고 정말 훌륭한 부자들이 돼 있고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제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근거들을 그냥 말로 던지게 막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 이미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서 삼성전자 주식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최근에 주식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바로 테슬라였죠. 네. 얼마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지 않은 테슬라가 이렇게 클 거라는 거. 다들 많이들 생각하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지 않으셨나요? 테슬라에 내가 만약에 2011년도, 2012년도에 그 몇 주 만에 갖고 있었으면 10주만 갖고 있었어도 어떻게 됐을까? 정말 네. 거기다 한 1억 넣어놨으면 내가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노동에서 만드는 해당이죠 이제. 네,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를 봤더니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 신기술 개발하고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 부자 순위를 봐도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인데요. 이분은 지금 진짜 독보적인 일이더라고요. 정말 어마무시해요. 122조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조금 지난 데이터고요. 지금 최근 데이터 찾아보니까 거의 200조가 넘어가셨더라고요. 거의 나라의 예산이네요. 네네. 거의 뭐 저희 우리나라 예산보다도 아마 네 엄청난 예산을 지금 굴리고 있는. 근데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보신 이 5개 회사들 있잖아요. 이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또 달라졌어요. 어떤 일이 달라졌냐면 아버님, 어머님도 네,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다 투자하시나요? 셀트리온? 알죠. 다 바이오 기술주에다 다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IT 기업과 관련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셨어요. 맞아요.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게 아니라 더 부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10위권 안에 아까 보셨을 때는 4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무려 7분이 전 세계 부자에서 7분이 10명 중에 7분이 바로 IT 관련된 기술 분야 관련된 부자들이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보면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그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들한테 야, 무조건 IT 쪽으로 시켜야 되겠다. 그렇죠. 프로그래밍 쪽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수학 문제 푸는 거 얼마 전에 그 한양대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강연을 들었는데 어떤 앱 하나 있으니까 정말 어려운 공식인데 정말 칠판 그렇죠. 가득 써야 되는 거를 앱에 딱 넣으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푸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도 저희 자녀가 저렇게 컸으면 좋겠네요. 아, 네. 근데 저분들처럼 크면 정말 네, 얼굴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은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떤지. 네, 우리나라 국내 순위 부자를 봤더니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상선전자의 이건희 회장님. 네, 이건희 회장님이 당연히 1등이셨어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고 며칠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순위가 좀 바뀌긴 하겠지만 네, 이건희 회장님이셨고요. 근데 저희가 그 IT 기업들만 좀 뽑아놔 봤거든요. 스마일게이트, 넥슨, 카카오, 넷마블, NC소프트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어머니 아버님 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김정진 회장님 이렇게 아시잖아요. 2위에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거. 전부 다 뭐 IT 기술로 하는 혁신 기업들이 전부 다 뭐 돈을 네. 많이 벌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 2016년에 수업할 때 이런 거를 기사를 갖고 와서 한 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국에는 왜 자수성가한 부자가 별로 없냐. 그렇지. 왜 다 상속된 부자냐. 이거는 우리나라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라고 했던 거였는데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건 2020년도에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김정진 대표나 뭐 이런 뭐 넥슨의 김정주 대표나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 이런 자수성가한 그런 부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금수저가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흑수저인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냐를 잘 살펴보시면 거의 대부분 기술 분야, 신기술 분야 쪽에 지금 문 닫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차 혁명 때 딱 맞춰서 이런 기술 분야에서 다 네네. 부자들이 되신 분이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순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막 진짜 삼성전자, 뭐 현대, 뭐 LG 뭐 이런 분들이 다 순위권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네요. 네, 기술 분야 분들. 그리고 심지어 그 어머니 아버님 중에서는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를 아시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스마일게이트.
스마일 게이트. 스마일 게이트 게임 회사거든요. 게임 회사. 케이지라는 유명하죠. 네. 근데 아마 부모님들 모르실 거예요. 그치. 케이지 러너도 잘 모르실 거고요. 이게 중국에서 또 그치, 성공해가지고 중국에서 엄청 대박 엄청 터뜨렸죠. 성공해서 한국에서 지금 로스트아크라는 PC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인데 이분이 무려 3조가 넘는 돈을 갖고 계십니다. 아, 엄청나네. 보셨죠? 네. 지금 처음부터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아들한테 제가 손 벌리지 않고 살기만 해도 저는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난 부를 이뤘는데 다 기술과 관련된 분들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딱 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저렇게는 못돼도 저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순간 그래도 반이라도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실제로도 지금 이 순위도 많이 바뀌고 어때요? 있어요. 네. 어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애초에 여기 들어가려고 들어가든 그렇죠. 같이 가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아, 좋네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어떤 걸 추천드릴 수밖에 없냐.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냐. 예전처럼 그냥 의사 됐으면 좋겠어. 그쵸. 검사 됐으면 좋겠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으면 그쵸. 좋겠어. 물론 없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길을 걸었고 안정적인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분명하게 어머니 아버님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분명히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 공부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 분야나 혁신적 기업들에서 만든 제품들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쪽으로 키워주면 훨씬 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훨씬 더 발전된 인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간단히 정리했던 건 같이 계속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건 우리 애들을 키울 때는 이런 IT 관련된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 쪽으로 하거나 사람과 관련된 정말 기계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게끔 도와주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이 고민이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하긴 할 건데 저희가 지금까지 좀 흐름상 봤을 땐 이런 부분들이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네, 누가 찐부자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서울 디지털고등학교는 사실 이 분야에 가까운 학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학교는 인공지능 융합계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빅데이터과 그 다음에 게임 계열의 게임 콘텐츠과랑 VR 콘텐츠과 이렇게 네 개의 다 4차 학과로 산업혁명 준비하는 과네요. 네네. 그리고 올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학교로 선정된 학교입니다. 맞아요. 네, 서울에서 서울시에서 4개 학교 중 뽑는데 네 개인가요? 4개입니다. 네 개 중에 한 군데. 네. 그 중에서 가장 IT를 빠르고 예전부터 계속 준비해오던 학교라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사실 또 어머니 아버님들 맨날 얘기하시는 게 그럼 인공지능 처음 생겼으니까 여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좀 잘 결과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좀 서울 디지털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면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게임 개발 계열을 만들었어요. 게임과를 만들고 시행해왔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 유망해 보이니까 많은 고등학교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융합 계열은 처음에 뭘로 시작했냐? 유비쿼터스 시대를 준비하는 유비쿼터스과로 시작을 했었고 여기서 또 뭘로 바뀌었냐? IoT과로 바뀌어서 다시 이번에는 그 IoT를 정말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랑 빅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발전시킨 학교입니다. 네. 그냥 있었던 학교가 아니라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해오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어떻게 할지는 분명히 예측하실 수 있으실 거라 그렇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제 이야기가 다 됐네요. 그죠? 네. 그리고 서울 디지털고등학교 과연 뭘 또 지원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여러분들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루하게 공부하는 것들이 아니라 학생들이 정말 이런 혁신적인 기업에 들어가거나 혹은 만들 수 있게끔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1인 1데스크, 1인 1컴퓨터나 태블릿, 그리고 1팀 1기업, 1인 1동아리 등 많은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살아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주려고 이렇게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졸업한 학생처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창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적 기업에 많이 들어가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아까 부자 순위 보여드릴 때 왜 해외까지 보여드렸냐, 한국만 보여줘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디지털고등학교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뭐냐면 글로벌이라는 걸 계속 신경 쓰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학교보다도 글로벌에 대한 생각이 강력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글로벌 현장학습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을 계속 두들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싱가포르 한번 갔다 왔었어요. 그렇죠. 네네.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네. 싱가포르. 정말 학생들이 독일, 뭐 중국, 일본부터 시작한 여러 군데에 많이 나갔었고요. 이런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실제 체험, 그 다음에 현지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지 기업에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1개월간 진행해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계속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저희 학교의 유튜브를 잘 보시던 분들은 글로벌 현장학습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HKU 대학과의 온라인 그렇죠. 학습까지 네덜란드. 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가 어떻게 갑자기 네덜란드 게임 학교에 대학교에 가서 맞아요. 저희가 원래 수업을 들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코로나 사태니까 그래 온라인으로 하자. 온라인으로 실제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시차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글로벌 마인드까지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계속 혁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곳에서 정말 애들을 같이 공부시키신다면 어떠실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일단 IT다 보니까 어느 것과 융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헬스케어, 뭐 인공지능, 뭐 데이터, 차량, 집, 건축, 건물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IT로 한 거는 개인적으로 좀 절대 후회를 하진 않아요. 나중에 어디로 가든 융합이 될 테니까. 정말. 그 점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국영수 맞아요.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국영수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런 앞으로의 어떤 IT적인 측면에서의 공부는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이 좀 그렇죠. 들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네. 거죠.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어떤 것들 새로운 걸 창출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명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그렇죠. 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뭐 미래를 다 준비하는데요. 이 제대로 된 준비를 위해서는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했을 경우에는 정말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창업가, 아까 좀 기업들을 보여드렸는데 계속 기업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창업 관련된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기업가 정신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기업에 맞는 인재를 배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실제 창업할 수 있는 사람,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영종이 학생도 원래 뭐 배웠었죠? 그 교과 중에 이게 겉터스가 나왔고 네. 창업 일반 교과 배웠어요. 네, 창업 일반 교과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발전을 했어요. 이제 지식 재산 일반이라고 저희가 지식적인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만들고 그거 갖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이런 어떤 것들을 발명 특허부터 시작한 이런 교육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다시 와갖고 오고 싶습니까? 아니요. 좀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이제 군대 가야 되고 이제 또 아. 더 펼쳐야 되는 게 많으니까 학교 와서 공부하고 싶다기보다 빨리 군대를 갔다 오려고. 원래 이게 그렇지. 아니었는데 아무튼 네.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학교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정말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이나 이런 걸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다른 특성화보다 많이 시키고 글로벌 신경을 분명히 쓰고 있는 학교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학교예요. 네. 실제로 학교 안에 기업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 기업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기업 체험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자기가 만든 걸 런칭하고 개발해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장점이 있는 학교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계속 앞으로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아직 조금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어떤 거에 재능을 발현하는지 이렇게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IT, 신기술, 기술 개발 쪽에 맞아요. 있어서는 저도 그쪽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애한테 제시하는 게. 맞아요. 물론 얼마 전에 저희 아들 7살인데 유치원생인데 애가 장래희망 못 써라님 원래 소방관, 경찰관 이런 거 썼었거든요. 애들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갑자기 맛있는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는 요리사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의 영향인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떤 걸 찾을지 모르겠지만 좀 변하겠죠. 변할 때는 이런 걸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제시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들의 고민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똑같은 고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뭘 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주식 투자 어디 하실 거냐에 따라서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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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잘하는 분야에 투자할 테니까. 근데 미래에 투자하실 거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그 회사의 발전 미래의 가능성, 가치. 네, 미래의 가치 보고 투자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애한테도 미래의 앞으로 가치 그렇죠. 얼마만큼 미래의 더 가치. 좋게 할 수 있을 거냐에 투자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 얘기 많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의 이야기가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서울 디지털고등학교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에 전화하셔서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보시고 이런 학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디지털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첫 번째 글로벌, 그 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기업가 정신을 항상 가르치는 학교라는 거, 그 다음에 변화 혁신을 계속해서 해왔던 학교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서울 디지털고등학교와 다른 학교와의 차별점을 확실하게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